자,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9시 25분, 지금 현재 예정보다 45분가량 지연된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약간 어두운 표정으로 입술을 꾹 닫고 지금 최고위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대표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봉규 전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봉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 여기에 계신 친구자들은 다 빠져나가세요. 이봉규 전환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당장 정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불법 계엄 같은 잘못된 행동을 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 3일에 있었던 그 계엄에 대해서 잘못을 현재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관련된 군 인사들에 대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작심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극단적 행동에 재발이 우려된다라면서 마치
탄핵을 찬성할 것 같다. 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겨줬습니다. 물론 뭐 아직 그렇게 탄핵을 단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속보를 네. 제가 먼저 조금만 더 전해드리면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 멘트들 가운데 대통령이 체포를 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과천에 수감을 시키려고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네. 조금 전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상계엄 관련해서 새로운 근거를 한동훈 대표가 확인한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어제 상임위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한동훈 대표가 확인을 했고 그게 당 대표에 대한 체포조 출동과 실제 어떤 모 지역 과천이라고 명시했습니다만 과천에 수감시키려고 한 정황까지도 포착을 했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부터 먼저 알아보겠다 이렇게 공개 발언까지 하고 최고위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차담을 했을 겁니다. 네. 최고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랬다면 김재원 최고가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를 체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미 이제 나왔던 얘기고 과천 얘기도 일부 언론에서 제가 봤던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얘기들이었던 것을 지금 근거로 해서 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변경됐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새로 드러났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걸 떠나서 본인의 이제 판단 자체가 바뀐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됐고 문제는 이제 지금 대표께서 그 탄핵을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약간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저것이 이제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일단 먼저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지만 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토대로 해서 뭐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거잖아요. 네. 직무집행 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직무집행 정지 이후에 헌재에서 이게 위헌 결정이 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당에서는. 네. 그러면 뭐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직무집행 정지만을 위해서 탄핵을 한다. 이건 전 또 동의하기 어렵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자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정치 상황이나 뭐 짧게 보면 제가 뭐 너무 이해관계에 치중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나중에 보수층 토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대표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정치적인 환경 조성이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게 되면 과연 이전에 문재인 정부 했던 적폐청산 이상의 뭔가 그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우려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이후에 오늘 입장을 밝히신 건지에 대해서 네. 저는 근본적인 의문은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